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찍게 될 영상은 기존 저희가 선물거래 영상에서 다루었던 아폴로 X 거래소가 CEX 중앙화 거래소가 아닌 DEX 덱스로의 전환, 탈중앙화 거래소 전환을 하게 돼서 덱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아폴로 거래소가 어떤 거래소인지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찍게 됐습니다. 일단 아폴로 거래소 코인인 APX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걸 채굴하는 방법, 그리고 거래소 내에서 수많은 서비스들에서 다루려고 해요. 그렇게 그런 이유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지난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스캠이나 쓸모없는 영상들은 거의 없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떤 분들은 비난을 하실 게 뻔하고 저희가 욕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다 보니까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트들도 그동안 다 괜찮은 것만 주말 영상에 많이 찍었죠. 이번 FTX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서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덱스 거래, DYDX 같은 덱스 거래에 대한 답을 찾았고, 근데 거래를 하면서 토큰도 얻을 수 있는데 그 토큰의 가치가 많이 상승하거나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찾다 보니 아폴로 거래소와 그리고 아폴로 거래소 코인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이게 거래를 덱스로 개인 지갑을 연결해서 거래를 하면 거래한 수수료를 다시 또 거래소 코인으로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래도 하고 토큰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DYDX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초기에 거래소 코인 DYDX를 덱스에 연결해서 거래한 다음에 채굴 받은 토큰이 아마 채굴자들 그때 거래 수수료 쓴 거에 10배 이상의 수익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찍게 됐습니다. 이게 또 웃긴 게 DYDX가 저희가 또 레퍼럴이 있긴 있어요. 근데 레퍼럴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부정적인 분들이 되게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굳이 레퍼럴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거래소 코인을 어떻게 채굴 하겠다 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고, 근데 저희가 예전에 뭐 아폴로에서 레퍼럴을 줘가지고 그때 많은 분들이 뭐 참여를 좀 하셨었는데 그때 거래 수수료 할인이 꽤 컸죠. 그래서 이번에도 거래 수수료 할인이 20%인가 되니까 레퍼럴 코드는 하단에 저 영상 소개에 있으니 그걸 클릭해서 가입을 하시면 레퍼럴 적용이 됩니다. 네. 일단 아폴로엑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제 아폴로엑스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초기에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게 투자사예요. 보면 제일 먼저 바이낸스 랩스가 있죠.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제가 생각이 많았는데 바이낸스와 UI UX가 동일하고 바이낸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바이낸스 랩스가 투자했다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아폴로엑스 토큰이 바이낸스 혹시나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이낸스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덱스 같은 경우는 유니스왑의 유니도 있고 DYDX에 DYDX가 있고 그리고 옛날에 뭐 약간 그 B2B 플랫폼이었던 트로이라는 코인도 있고 아폴로래 바이낸스에서 그때 거래소로 지분을 인수한 와즈르 X도 바이낸스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폴로 X의 APX로 언젠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크로노스 리서치, 세이프팔 이런 애들 등등이 투자사로 일단 아폴로 거래소에 투자한 회사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거래소 내에서 사용되는 APX 토큰 자체가 DYDX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더 기반인 ERC20에서 체인에서 돌아가다가 지금은 코스모스 체인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APX 토큰은 바이낸스 체인인 BEP20으로 발행이 되어서 바이낸스랑 좀 연관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아폴렉스 같은 경우는 저희 영상을 찍었을 때만 해도 중앙화 거래소인 바이낸스처럼 CEX와 지갑을 연결해서 거래하는 DEX, 덱스가 합병된 하이브리드형 거래소였는데 FTX 사태 이후로 그냥 아예 CEX 거래소를 폐쇄하고 모두 다 덱스로 전환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고 덱스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CEX를 없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덱스를 사용하면 좋은 게 APX 토큰을 채굴할 수 있어요. 그리고 APX 토큰 자체도 가격 변동이 있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추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낸스 상장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 있고 아폴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 이코노미가 꽤 많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좀 흥미로워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덱스라는 점이죠. 덱스는 유니스왑 같은 덱스는 내가 가진 이더를 다른 코인이랑 스왑을 하는 거, 바꾸는 형태인데 이제 DYDX랑 아폴로 같은 경우는 오더북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업비트나 바이낸스처럼 사고 내가 살게요 팔게요의 그 오더 창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게 좀 훨씬 용이한 게 있죠. 그리고 이번 FTX 사태 이후에 사실 뭐 DYDX나 아니면 세이프팔, 뭐 그 트러스트 월렛 이런
탈중앙화된 거래소나 아니면 지갑 관련된 코인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APX도 그런 메타에 좀 속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먼저 아폴로엑스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메타마스크 지갑이 필요하고 그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BNB 스마트 체인을 연결이 되어 있어줘야 되고요. 이 메타마스크 BNB 체인 안에서 이제 거래소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처음에 연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BNB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더리움 유니스왑 같은 데서 거래를 하려면 이더리움이 소량의 수수료로 이제 나가거든요. 그것처럼 BNB 체인이기 때문에 수수료로 BNB가 되게 조금씩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사용하려면 $10 정도의 BNB를 사서 개인 메타마스크 지갑에 연결을 하고 거기에다가 전송해서 갖고 있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거래할 때 결국 덱스에서 달러 USDT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거래하고 나서 출금한다든가 할 때는 BNB를 조금씩 수수료 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타마스크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찍었는데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에 메타마스크 지난 영상 사용 방법, 까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카드로 올라갈 텐데 그거를 보시고 일단 메타마스크를 까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지갑을 연결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아폴로엑스 덱스 이제 화면이죠. 아폴로엑스 피처스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금 아폴로엑스의 화면입니다. 보시면 이게 지갑을 제가 연결을 한 거예요. 들어오셔서 이걸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선물 거래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뭐 똑같습니다. 여기서 크로스로 할 거냐, 교차로 할 거냐, 아니면 아이솔레이티드인 이 격리로 할 거냐. 저는 보통 격리로 하고 5배 이상의 그 선물 거래를 하지 않아서 일단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어베일러블이 $23가 지금 이 지갑에 있는데 제가 쓰지 않는 지갑인데 여기서 매수하려면 뭐 내 돈의 몇 프로 할래, 100%를 할게 이렇게 되고, 아니면 비트를 몇 개 살래 이런 식으로 뭐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17156 $17,156에 매수를 롱 하면 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 제 포지션이 이렇게 잡힙니다. $20치가 잡힌 거고, 정리를 할 때는 리듀스 올리를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리듀스 올리 체크를 하면 있는 자산만 체크를 해서 $17,155에 정리할게 라고 하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쉽죠? 리듀스 올리를 체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아까 갖고 있던 금액을 정리함과 동시에 소스로 포지션을 전환할게 라는 오더가 들어가니 정리할 때는 리듀스를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돈이 이제 앞으로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돈을 일단 처음에는 지갑을 연결했을 때 이 돈이 바로 뜨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디파짓을 눌러서 내가 이제 얼만큼을 넣을 건지, 이제 이 지갑 쓰지 않는 지갑이라 했죠. 제 이 지갑에서 이 거래소로 얼마를 넣을 건지 컨펌을 누르면 이제 BNB가 소량으로 출금이 되고 수수료로 출금이 되고 여기에 달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번 돈은 withdraw를 눌러서 출금을 $23 한다. 자, 그럼 컨펌을 누를게요. 그럼 여기 메타마스크가 이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수수료에 $0.2, 2,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든다. 뭐 이렇게 되면 OK를 누르면 여기 있는 돈이 이제 빠져나가서 제 개인 지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래를 하면은 거래 수수료를 사용하잖아요. 뭐 레퍼럴 쓰시면 조금 할인 되겠지만 거래 수수료를 사용하고 나면 거래소 코인을 채굴할 수 있어요. 덱스에서는. 이게 이제 덱스인데 어떻게 채굴이 되냐. 자, 그 전에 여기서 USDT가 있잖아요. 대부분 아실 텐데 USDT는 달러랑 1대1 패깅된 가치의 토큰이에요. 코인인데 이걸 어떻게 얻냐? 보통 업비트나 빗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바이낸스로 보통은 넘겨서, 바이낸스에서 뭐 1 이더리움을 넘겼다.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현재 1 이더리움의 가격이 $1,272니까 1,272달러로 팔아요. 그럼 달러가 생기죠. 그럼 그 USDT로 이제 팔게 될 거고, 이 $1,272를 다시 메타마스크 개인 지갑에 출금을 하시면 달러가 생기고 그 달러로 여기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업비트는 조금 복잡하고 빗썸은 좀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업비트에는 BNB가 상장되어 있지 않는데 빗썸에는 상장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빗썸에서는 보통 바로 그냥 BNB를 사서 저 개인 지갑으로 넘겨서 그 넘긴 지갑을 들어온 그 BNB를 다시 팬케이크 스왑, BNB의 그 유니스왑 같은 거죠. 스왑을 해서 달러로 바꾸시면 거래할 만큼의 달러로 바꾸시면 좀 더 훨씬 편할 겁니다. 빗썸에서 하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출금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거래소 코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 볼까요? 언급한 거래소 코인. 일단 거래소 코인은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트레이딩 수수료를 기여도로 한 일일 APX 보상 매일 주는 겁니다. 매일인데 보상 풀 자체가 어떻게 보자. 90만 개죠. 90만 개 중에 이 중에 20%를 제외해야 돼요. 마켓메이커는 이제 거래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하루에 74만 개를 거래할 사람들에 의해 뿌려져요. 내가 거래를 여기서 혼자서 예를 들면 뭐 하루 거래량이 이 아폴로엑스에서 100억 정도의 거래량이 일어났는데 나 혼자 99억째 했으면 거의 70만 개는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겠죠, APX를.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많이 할수록 이 APX 토큰을 많이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래소의 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코인은 도대체 몇 개가 있냐 이렇게 보면 총 42억 개 중에 50%인 21억 개가 10년 동안 거래 보상으로 들어가요. 거래를 하면 10년 동안 21억 개, 반. 절반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 재무부에 11억 개. 이 커뮤니티 재무부는 11억 개 중에 나중에 게임파이나 소셜파이 그리고 다오 등에 사용되고, 마케팅과 파트너십에 4억 개. 그리고 이 4억 개는 5년간 베스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거. 그 다음 팬케이크 수합에 상장하면서 유동성을 2억 5천만 개를 이제 배당을 했습니다. 현재 유통량은 4억 2천만 개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아폴로에서 발생하는 거래소 내에서 자기들의 수익으로 바이백하면서 소각도 하고 있고, 거래소 안에서 많은 유틸리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수수료를 사용한 것 외에도 거래소 내에서 APX를 구매할 수도 있고, 팬케이크 수합에서 BNB로 혹은 USDT 같은 걸로 내가 APX를 좀 사고 싶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언젠간 바이낸스에 상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사면 되죠. 그렇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덱스 리더보드 보시면 이게 APX 이제 거래소의 사이트 화면인데, 여기서 뭐 리워드를 보면 이게 토큰을 채굴하는 방법이에요. 거래를 하는 것 외에도 스테이킹을 할 수도 있고, 트레이드 이게 이제 거래한 보상이죠. 그리고 리더보드도 있는데, 리더보드를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내 수익률, 내가 거래를 얼마나 많이 잘 했으면 이만큼을 받는다. 와, 이 사람 많이 받았네요. P&L 리더보드. 이 사람이 수익률이 지금 높아서 APX를 리워드로 받은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그냥 거래 대회 이벤트 같은 거 했을 때 수익률 높으면 뭐 돈 줄게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덱스라서 블록체인으로 찍히니까 거짓말은 못하죠, 이건. 이렇게 얻은 토큰은 어쨌든 판매도 할 수 있겠지만 다오를 통해서 보시면 APX 다오를 통해서 락업을 한 다음에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뭐 NFT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지금 아직은 런칭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아폴로 X 베타, 게임 베타,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나와요, 거래소 내에서. 이 게임에 코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다시 얻을 수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현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아폴로엑스 영상을 찍었는데요. 거래소 내에서 거래하는 방법, 그리고 APX 토큰 채굴 방법, 사용처, 유통량 등등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아폴로엑스 영상을 찍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FTX 사태 이후로 뭐 DYDX, 세이프팔, 트러스트 월렛 이런 덱스 거래와 개인 지갑 관련된 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CEX에서의 거래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푸는 분들이 덱스에서 거래를 할 텐데 결국은 DYDX를 쓸 거냐, 뭐 이런 아폴로를 쓸 거냐, 이런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시면 이제 아폴로 X의 APX 토큰의 시가총액이 덱스의 그 시가총액 1위인 유니스왑까지만 간다고 해도 현재로 따져서 뭐 350배가 올라야 유니스왑이 되는 거고, 지금 DYDX랑 비교를 해도 8배가 오르면 DYDX 시총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바이낸스에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좀 있어서 아폴로 X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내용이 좀 제가 말이 빠른 편이라 말도 빠르고 전달이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천천히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래도 많이 하시고 채굴도 많이 하셔서 혹시나 나중에 바이낸스 상장한다면 김비트 팀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만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하죠.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모두가 페라리를 사러 갈 수 있는 그날까지 더 유익한 정보, 더 빠른 전달을 통해서 좋은 유튜브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